뻘쭘해요, 이럴 때마다. 뭐 이런 거 익숙하지 않죠, 누구나. 근데도 보면은 이제 합격하고 나서도 이렇게 매년마다 그렇게 막 카톡으로 막 커피 한 잔도 보내주고 이러세요. 되게 많이 고마워요. 아까도 오전에 보니까 5년 전에 붙은 분이 커피 한 잔 보냈더라고. 더운데 드시고 수업하시라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에 대한 교감인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보군요. 봐봐.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국토계획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도 지역과 관련된 것 등부터 이제 보려고 해요. 그럼 이제 내용에서 우리가 국토계획법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될 텐데, 용도 지역 관련된 부분은 그림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보이게들 봐봐요. 여기 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럼 그림책은 용도 지역 나오는 파트를 좀 보시면 되겠죠? 봐요. 그림책 어디다 놨어? 이거 문제. 그림책을 이건가? 이거다. 뭐가 아쉬워요? 그럼 9페이지 먼저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그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을 봤잖아요. 도시관리 계획. 이래가지고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죠. 시작.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관리 계획의 기본적인 정의를 본다면 관할구역에 대하여 개발정비 보존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고, 그 관할구역의 의미는 뭘 얘기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이게 관할구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은 저번에 배웠던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과 다른 점은 뭐라고요? 다른 점은 우리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소송제기 문제는 거의 안 물어보고 효력의 발생과 실효에 대한 부분이 언급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게 관리계획을 만들어주라고 주민이 뭐다?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주로 물어보는 부분인 거죠. 그럼 오늘은 이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을 좀 배울 거예요.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오늘 주요하게 우리가 이 내용들, 용도 지역 정하자, 지구 정하자, 구역 정하자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한 세 가지의 지역지구 구역이죠. 아주 많은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공법에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학교론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역지구 구역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문항수가 전 5개까지 나온다고 봅니다. 적어도 5개. 결혼 포함해서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말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나오는 것만 정확하게 인지해도 훌륭하다. 오늘 이 부분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보면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배울 건데, 아마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또 건폐율과 저번 주 배웠죠? 용적률에 플러스 돼가지고 같이 연결된 부분이라서 아주 민출 부분이니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작년도에 용도지역 한 문장 나오고 건폐율 한 문제, 용적률 한 문제, 이것만 3문제가 나왔어요. 엄청나죠, 문항수가. 그렇죠?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서울시 일부에 만드는 계획을 뭐라 부르죠?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제부터 계속 질문들이 많아요. 오늘 내일 오후반에 그 어디까지 시험 보냐고. 꽤 신경 쓰시대. 아까도 저기 보니까 상준이가 물어보고 어디까지 보냐고. 긴장된다고. 긴장까지 해. 성민아 긴장하니? 안 하지. 하는 거야? 나 긴장하는구나. 오늘 진도는 지구 단위 계획까지 나가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쉬고 이제 그 다음 주에서 진도 끝나면 거기까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굳이 뭐 진도는 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거 없고, 그리고 오늘부터 하는 격주로 공법은 4주만 할 거예요. 이것도 비교 특강이 또 있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특강에서 6주로 안 하고 4주로 할 거예요. 힘드니까. 그래서 근데 어차피 6월 7일에 또 수업이 있잖아요. 테마 특강이. 너무 지겹고 힘드니까 안 돼, 그렇게 하면. 그래서 4주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진도 나간 것까지 저번 주, 이번 주 해서 25문항. 그렇죠? 오후에 간단히 볼 거예요. 힘들지 않게 복습하면서. 그러면 백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4주 되면 그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리 보는 백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공부해야 돼요? 뭘 봐야 돼요? 고민되는데 그거 위주로 일단 외우세요. 거기 나온 위주로. 거기를 보면서 그림책을 봐요. 그냥 그림책을 넉넉히 보잖아요? 너무 오래 걸려요. 다 읽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 주는 거 25문항씩 4주 거 100문제 주면 그거 위주로 그림책 확인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웬만한 모의고사나 뭐 문제들 풀면은요 쉬운 문제 좀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득점이 가능한 거니까 다시 얘기해요. 40문제 중에 10문제는 아주 쉬운 거,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20문제는 뭐가 된다? 항상 문제 보면은 야리까리한 거. 곤란지는데 2개 중에 하나 모르겠는 거예요. 10문제는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10문 제끼고 나머지 30개를 맞추는 건데 아리까리한 20문제를 정확도를 올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앞으로 할 일이. 이해가셨죠? 공법은 중개사하고는 달라요. 뭐 샅샅이 뭐 조사 외우다 정신병 걸려요. 그렇죠? 이 중개사하고는 달라 공법은. 중개사는 조문이 몇 개 안 돼요. 13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추 공법은 3,000조가 넘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막 무궁무진합니다. 우주와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워야 되고 자꾸 결석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딴선 타지 말고 한 앞길만 보고 가시면은 성공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에 어떤 현혹되지 마세요. 그리고 쓸데없는 책 사지 말고 그렇죠. 있는 것만 잘 보는 것도 훌륭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림책의 27페이지부터 우리가 용도 지역 관련된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용도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요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용도 지역부터 내용 등을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중에 용도 지역이 있는데 저번 시간에 간단 설명했죠. 도관농자가 있다고 했고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도시지역은 주상공로 도시지역이라고 얘기했어요. 주거지역, 시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대한 주상공로. 그리고 녹지지역은 어쨌든 뭐다? 도시지만 녹지지역이다. 제발 좀 꼭 구분하시고. 녹지가 도시인 이유를 뭐라 했어요, 제가? 녹지에 대한 부분은 도시에 없으면 주상공에 숨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소통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녹지지역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요 작년도에 문제가 나왔던 게 상업지역에 대한 부분의 종류가 어떻게 되죠? 중, 1, 6은 상업지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심상업이 작년에 문제가 나왔었어요. 도심, 부도심의 상업 업무 기능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말 나오면 이게 중심상업이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나와 있는 뭐 주거지역에 대한 전용주거, 일반주거 같은 건 이제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혼동되는 게 뭐냐면 2종 전용은 공동주택 중심, 3종이 중고층이에요. 헷갈리면 2종 전용이 공동주택, 3종 일반이 중고층이다. 이 말을 기억해 놓으세요. 은근히 헷갈려요. 중고층이라고 나오면 어디서 고층도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고층이 3종 같고 중고층이 2종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그거 혼동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지금 시작한 거 아시죠? 벌써부터 눈이 촉촉해요. 에? 그리고 이 지각생들이 오늘 꽤 있네. 한 너댓 명 안 나온 것 같은데. 여기하고. 그죠? 저기 세 분은 요즘에 안 나오대. 어쨌든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용 주거는 뭐가 되어지죠? 양호한이라고 나와 있고요. 일반 주거는 편리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 문제 나올 건데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4층 이하라고 나왔어요. 문제가. 뭐라고요?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4층 이하다. 그건 뭐예요? 일종 일반 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4층 이하는 저층을 얘기하는 거라 아파트를 못 짓는 거거든요. 아파트는 5개층 이상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 한번 나왔던 문제였었고요. 3종 일반 물어봤던 게 36개 때 문제였었고 미지정 미세분에 대해서는 잘 좀 외워줘야 합니다. 그럼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봐봐요. 이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 부분이에요. 지정특례. 뭐라고요? 지정특례. 이따 오후에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좀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요. 하나 물어봅시다. 용도 지역은 뭘로 정하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서울시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마다에 뭘 정한다? 용도 지역이라는 걸 정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용도 지역이 국토기획법에만 있어요? 다른 법에도 있어요? 다른 법에도 많아요.
뭐라고요? 다른 법에도 많아요. 부동산 관련된 법만 120여 가지라니까. 그러면 다른 법에도 다 용도 지역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다른 법의 용도 지역이 우리 법의 용도 지역과 관계를 좀 분석해 줘야 돼요. 일단 기본만 얘기하면 기억나십니까? 다른 법률의 토지의 이용 개발 보존의 계획은 도시 계획을 기본으로 해요. 저번 주에 배웠죠. 도시 계획이 뭐다? 기본이다. 그럼 여기 비추어 봤을 때 다른 법의 용도 지역 등을 정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 우리 법의 용도 지역에 부합해야 돼요. 뭐라고요? 다른 법의 용도 지역을 정한다면 우리 법의 용도 지역에 부합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농업진흥지역을 농지법상 정하는데 이거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에 정한대. 농지법에서. 미친 거 아니에요?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의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을 정한다고 법령을 정해버리면 배추식물 한 폭에 100만 원 이상을 할 겁니다. 아마 서울 중구 명동에다가 농업진흥지역 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토지 이용이 중복 규제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이용할 수 없게 되니까 다른 법률에서 용도 지역 등을 정한다면 지정 제한을 가하는 법 제8조 규정이 있게 됩니다. 한번 써보세요. 뭐라 쓰냐면 중복 규제 회피라고 써보세요. 중복 규제 회피. 옛날에 평가서 한번 나왔던 문제고 우리 중개사에도 35회 때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다른 법의 용도 지역은 우리 법의 용도 지역에 부합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부합하지 않게 되면 중복 규제가 되어져서 아무것도 이용할 수 없게 되니까 중복 규제 회피를 하기 위해서 지정 제한을 가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1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만약에 다른 법률에서 지역 등을 정한다면 이거는 좀 통제가 더 필요하다. 그럼 어떡하자? 중앙행정기관장이 정한다면 국장과 협의하고 지자체의 장이 정한다고 한다면 뭐해라? 국장의 승인을 받아서 다른 법령에서 용도적을 정해라. 이게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럼 지자체의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등을 정한다고 한다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이 됐을 때 한마디로 100만 제곱미터 같은 말로 그렇죠? 그러면 국장 승인을 받아서 그 용도지역 등을 다른 법에 정하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셨죠?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제외하는 경우도 있어요. 승인을 안 받아도 돼. 왜? 다른 법의 용도지역과 우리 법의 용도지역이 100% 싱크로율은 아니지만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대표적으로 뭡니까? 농림지역인데 상수원 보호구역을 정합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그럼 농림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은 그렇게 배치된 느낌이 안 들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경우라도 승인은 필요 없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35의 기출에 뭐라고 나왔다? 농림지역의 수도법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정한다. 그러면 지자체장은 국장 승인을 받아서 이를 정해야 한다. X.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냄새가 비슷해 보여. 그러면 이 8조 규정에 지정제한 규정에 승인을 받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상위 계획이 뭐 기본 계획에서 이미 반영이 돼 있다거나 10% 범위 내 면적의 경미한 증감이라거나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아무리 요거 이상이어도 따로 승인은 필요 없다. 알겠습니까? 이게 법 제8조 내용인 것이고요. 그 유형에 대한 의미를 뭔지 아셔야 되고 다른 법의 용도지역이 우리 법의 용도지역에 일단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고 부합하지 않으면 중복규제가 되어지니까 지정제한을 강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 의미 이해하시겠죠? 과정은 왜 또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야 이러는데 별로 안 어려워요 아직까지. 밑에 구조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 말하면 화나니까. 됐죠? 근데 만약에 왼쪽을 보시면 다음의 경우는 싱크로율이 완전 100%인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다른 법의 용도지역을 정하지만 우리 법의 도시지역으로 그냥 정해진 걸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아예 100% 부합하니까 우리 법의 도시지역으로 도시관리 계획이 결정고시 된 걸로 간주하는 조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인 거야. 이거는 뭐가 된다? 부담스러우니까 협의 승인하게 하는 거고 이건 너무 싱크로율 높으니까 그냥 간주해버리는 거야. 양면이 있는 거지. 너무 비슷하면 도시로 간주, 너무 덜 비슷하면 뭐다? 절차 밟아서 협의 승인 받게 하는 거죠. 이해갑니까? 대충 유사하면 협의 승인은 필요 없지만 간주까지는 아닌 거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취지예요. 대표적으로 항만법의 항만구역이 어디 있어요? 도시지역에 연접해 있어요. 어천어항법의 어항구역이 뭐가 된다? 도시지역에 연접해 있다. 우리 한 번 더 물어보죠.
어쨌든 7월 마지막 주에 한 주 방학이에요. 그러면 어디든 갈 거 아니겠어요? 가까운 계곡이든 어디 속초를 가서 회 한 접시 먹고 하루 자고 오든 뭐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해안가 가면 어디 가요 일단? 배고프면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요? 그게 아니라 항구를 갈 거 아니겠냐고요. 어항구역, 항만구역. 그럼 고기들 있고 상인들이 배때기에 돈다발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인구와 산업이 모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 수면이면 이걸 도시적으로 간주해요. 항만법의 항만구역, 어천어항법의 어항구역이 다른 법에 지정됐다. 그럼 뭐예요?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 수면이면 도시적으로 간주한다는 거라서 주의할 거는 다시 물어볼게요. 항만법에 항만구역 지정됐다. 국토계획법의 도시지역으로 도시관리 계획이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러면 X. 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이 말이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 산업단지라는 걸 만들어요. 산업 입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만든다.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인구와 산업은 모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도시지역의 정의가 뭐예요?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다, 밀집이 예상된다. 이게 뭐죠? 도시지역 원래 정의잖아. 뭐라고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다, 밀집이 예상된다. 그게 도시적 정의야 그게. 그러면 우리 주변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도시가 된 동네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수원도 그랬고요. 뭐 안산, 지흥, 인천 다 뭐다? 산업단지로 인해 도시화가 진행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가 정해지면 그냥 도시적으로 봐줄게. 인구와 산업이 모이니까. 하지만 산업단지 중에 뭐는 관계없다? 농공단지는 관계없어요. 농공단지도 산업단지는 맞는데 농공단지는 농어민들 소득 증대를 위해 농지를 공장 같은 걸로 일부 이용할 수 있는 거지 도시를 만들 목적은 없거든요. 농공단지는 지정돼도 도시로 간주한다는 말은 안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택지개발 촉진법의 택지개발지구라고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송파 위례예요. 송파 위례. 당연히 도시가 됐죠. 그렇죠? 간주하고요. 전원개발 촉진법의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이 뭐예요? 전력의 원천. 요즘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 같은 걸 많이 떠올리시면 좋아요. 그러면 인구와 산업이 당연히 모여요. 근데 주의할 건 여기는 예정구역이 들어가요. 예정구역. 도시지역으로 간주한다의 내용 중에서 예정구역을 포함하는 건 이거 하나예요. 내 말 뜻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혼동하지 않도록 예정이란 말 물어볼게요. 산업 예정단지 있어요? 이게 얼마 전 평가서 문제였어요. 산업단지 예정단지는 없어요. 예정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도시로 봐줍니다만 주의할 게 있죠. 뭐가?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 만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는 도시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 기억나요? 수력발전소만 있는 곳에 밤 12시에 가봤냐고. 무섭다 했어요? 마음이 안정이 온다고 했어요? 밤 12시에 수력발전소만 있는 곳에 가봐요. 얼마나 무서운데. 물소리도 겁나고 떨어지면 죽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송변전탑만 있는 곳에 끌려가 보신 분 있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나는 묶여있고 누군 땅 파고 있고. 그죠? 그런 경우 무섭단 말이죠. 도시로 간주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 만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주의할 거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얘가 정해졌으니까 얘를 간주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원인행위인 얘네가 해제가 됐다면 얘를 놔두는 게 맞아요? 원래 용도 지역 등으로 환원된 거로 보는 게 맞아요. 얘가 해제가 됐으면 도시로 놔두는 게 아니라 원래 용도 지역 등으로 환원된 걸로 봐주는 거예요. 아셨죠? 하지만 주의할 건 사업이 완료가 돼가지고 뭐라고요? 사업이 완료가 돼가지고 해제되는 거라면 환원될 리가 없죠. 여기만 그럴까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일까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팁을 드리면 어느 법에 어디를 가든 간에 봐봐 원인행위에 의해서 결과행위를 간주했는데 원인행위가 해제가 되어지면 결과행위는 원래대로 환원 간주가 되어져요. 항상 그래요. 다만 사업이 완료로 인한 경우라면 그러하지 않다는 거죠. 아니 송파에 사업 끝나고 도시로 잘 쓰고 있는데 사업 끝나고 해제됐다고 다시 산지로 복귀합니까? 말도 안 되지.
그렇죠? 그 의미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관리지역 특례입니다. 따라해봐요. 관리지역. 관리지역. 관리지역은 애매한 땅이다, 명백한 땅이다? 애매한 땅이다. 관리지역은 무엇로 이용될지 모르는 애매한 땅인데, 이런 관리지역이 어느 날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관리지역은 더 이상 애매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 뭘로?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거 기억나시죠? 관리지역, 나는 뭘로 이용될지 모르는 애매한 땅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 그이가 다가왔어요. 그이는 누구였죠? 농업진흥지역이었고, 나는 그의 부름을 받고 뭐가 됐어요? 농림이 돼버린 거예요. 관리지역은 도화지 같은 거야. 흰 도화지. 거기다 뭐가 들어오면 명확해지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러면 관리지역에 들어온 게 이제 뭐야? 관리지역에 보전산지가 들어왔어요. 그럼 뭐다? 관리지역은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봐주겠다. 그러니까 관리지역의 도화지에 대한 특례다. 굳이 뭐 명확한 거를 또다시 뭐 관리계획으로 또 만들 필요 없다. 관리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들어오면 농림지역으로, 보전산지로 들어온다면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꽤 많이 나온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 특례. 전 이거 이번 나와야 한다고 봐요. 33에 나오고 안 나왔고요. 그리고 공유수면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유수면은 뭐다? 절대 하천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거야? 바다를 말하는 거다. 이해가셨죠? 그러면 공유수면인 바다가 이렇게 새만금처럼 매립이 되어집니다. 시흥 뭐 안산 일대 시화 매립지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매립지의 매립 목적이 농업을 위한 거였는데, 이웃한 용도 지역도 만약에 농림지역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매립의 목적, 농업이라는 이 매립의 목적하고, 맞아? 인접한 용도 지역이 있죠. 이 내용이 뭐라는 거야 지금? 같다는 거야. 같으면. 매립의 목적과 이웃 용도 지역의 내용이 같으면 이건 뭐가 된다? 특례가 인정되어져서 매립의 준공인가일에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그냥 지정된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지의 특례는 뭐라고 이해하셔야 돼? 같으면. 뭐라고요? 공유수면 매립지의 특례는 뭐다? 같으면을 얘기하는 거야.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 지역 내용이 같으니까 특례가 생기는 거야. 고시는 별도로 해야 되지만, 하지만 매립 목적은 농업이었는데 이웃 용도가 뭐였다? 공업지역이었던 거죠. 그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적 내용이 다르죠. 다르면. 됐죠? 또는 뭐가 되죠?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해 있다면 이건 특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매립지에 대한 부분의 용도 지역도 어차피 그냥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질문이고요. 한동안 이 왼쪽에 특례 부분이 좀 격조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나올 때가 됐으니까 다른 법률에 지정된 35회 문제가 나오고 나머지 특례에 대한 부분은 33회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7회니까 4년 됐잖아. 우리 나올 때가 됐어요. 작년도에 용도지역 의의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번엔 특례 부분을 물어보는 게 패턴이 맞아요. 정확히 보셔야 돼요. 28페이지 왼쪽 나와줘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그러면 용도지역은 뭘로 정한다고 했죠? 맞았습니다. 뭐라고요?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걸로 계획해 정하죠. 그럼 거기에서 행위제한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죠? 맞춰 손을 많이 맞추네. 뭐라고요? 행위제한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용도지역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지정을 하면 거기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없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행령에 별도의 표에 정해져 있어요. 별도의 표가 뭐예요? 이렇게 표가 있어가지고 일종 전용주거지역부터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어떤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건축할 수 없습니까가 이 별도의 표 3번부터 22번까지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종 전용주거지역부터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쫙 써 있는 거야. 뭘 건축할 수 있고 조례 위임에 뭘 질 수 있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들어봅시다. 일종 전용주거지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정한다? 이러면 틀려요. 지금 알지? 나오면 다 틀려요. 잘 들어봐. 용도 지역의 일종 전용 주거의 지정과 거기에서의 행위 제한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정한다? 이건 X야. 행위 제한은 도시관리 계획 내용이 아니야. 행위 제한은 따로 시행령의 별도의 표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 거기 그 지역에서 뭘 지을 수 있고 뭘 지을 수 없고 정해져 있단 말이야. 내 말 이해하시겠죠? 일단 그거부터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가 나오냐? 그러면 그 별표상 용도 지역에서 뭘 지을 수 있냐는 거야. 건물의 용도가 나와 이렇게. 딴 건 못 외워도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는 외워야 돼. 뭐라고요?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에서 뭘 지을 수 있냐는 외워줘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가 나온다면 조례는 고려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야. 조례 알죠? 지방의회에서 의결하여 정한 자치단체 자치법규예요. 조례에 위임된 게 있다. 법, 국회 통과하고 법을 대통령이 명령해서 시행하고 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해 준 게 있어요. 조례라고 해요. 해봐. 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해 준 거. 조례. 시작. 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해 준 걸 뭐라 그래? 조례. 고양시야, 니네 지방의회 의결해서 정해. 그거는 내가 다 통제할 수 없으니까 이런 얘기인 거야. 내 말 뜻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조례를 고려한다면 지자체마다 다르겠지. 그래서 조례에 위임된 것까지 문제가 나온다면 못 맞춰요. 만약에 문제 들어봐.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조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고 나왔다면 풀지 말란 얘기야. 이거 못 풀어. 기억하셔야 돼요. 조례상까지 포함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거라고 나오면 읽지도 마. 넘어가는 거야. 못 풀어. 없는 번호 골라 찍어야 돼. 문제 물어놔야 돼.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고 나와야 풀 수 있는 문제야. 그거는. 내 말 뜻 이해하시겠죠? 조례까지 외우려면 이 별표만 30페이지예요. 원래 법조문에. 안 넣어서 그렇지. 그걸 내가 박스 하나로 나올 것만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 따지고 보면. 내 말 뜻 이해하죠? 그리고 그 제한을 위반하면 뭐야?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 거고. 봐봐. 그러면 뭐를 지을 수 있다고 나와 있냐면 다는 못 외우니까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는 단독주택 중심을 얘기하는 거니까 단독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가구 주택을 제외한다고 나오잖아. 왜? 다가구는 여러 가구가 사니까. 단독 중에서 좀 번잡한 집이야. 그래서 이거는 법령상으로는 안 되고 조례에 위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 다가구를 질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을 보려면 조례를 확인해 줘야 돼. 나중에 중개업할 때 중개 의뢰인이 와서 제 땅이요 일종 전용 주거인데 다가구를 좀 짓고 싶거든요. 가능할까요? 물어본다면 법령으로 몰라. 그 지자체 조례를 봐야 돼. 앱에 다 들어가면 있어. 고양시 조례 뭐 다 있습니다. 들어가면.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그러면 단독주택 종류 좀 얘기해봐. 다가공, 공동주택.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143페이지에 건축물 용도 있으니까 제발 좀 외워. 그렇죠? 이거 나올 때는 143페이지에 건물 용도를 못 외우면 풀 수가 없어요. 단독주택, 다가공, 공동주택, 연세대 기숙사,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및 집회, 종교 등등등등 야영장시설. 이게 143페이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 종류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세트로 묶어보는 게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물어볼 게 1종 근린생활시설은 정말 잘 나와요. 1종 근생은 뭐라 했어요? 우리 주변에 자주 보이는 거. 가까울 끈 인접할 린. 근데 생활에 위해가 없는 거. 1종 근린생활시설. 143페이지에 보시면 뭐 양수장, 무슨 뭐 변전소, 뭐 공중화장실 이런 거 다 뭐야? 1종 근린생활시설이야. 그러니까 143페이지에 1종 근생이 뭔지 알아야 되고 조례를 포함한다면 1종 근생은 모든 용도지역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1종 근생을 못 외워주면 용도 지역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냐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 풀 수가 없어요. 적어도 그림책에 있는 143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는 1종 근생 종류만이라도 기억해 놔야 돼요. 그래야지 웬만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용도 지역 제한을 물어볼 때. 내 말 이해하죠? 용도 지역 제한하고 건축물 용도는 붙여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내 말 뜻 이해하죠? 페이지 적어놓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해긴. 그런 다음에 여기 이종 전용을 본다면 많이 물어보는 게 뭐죠? 이종 전용은 공동주택 중심이니까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공동주택 질 수 있다는 거. 아, 연세대 기숙사. 2종 전용 아파트 질 수 있다. 오, 잘 나오죠. 주문제 있고요. 그리고 1종 일반은 뭐라 했어요? 4층 이하가 되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쓰이는 뭐하죠? 것이 5계층 이상인 아파트는 질 수 없어도 참 잘 나옵니다. 2종 전용의 아파트 돼요? 1종 일반의 아파트 안 돼요. 그리고 일반 주거는 뭐다? 유치원, 초중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반 주거는 유치원, 초중고 들어가고 노유자까지. 어르신들, 노치원, 어린이집 같은 거. 노유자 시설 가능하다. 그리고 2, 3종 일반 주거는 모든 공동주택 다 되고 1종 근생, 유치원, 초중고 되는데 종교시설 추가. 종교시설은 2, 3종 일반 주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만 추가하시면 돼. 여기는 뭐다? 노유자, 여기는 종교 추가. 거기에다가. 됐죠? 그리고 절대로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에는 그림책에 143페이지 있습니다만 2종 근생은 허용할 수 없어요. 조례를 고려하지 않으면 2종 근린생활에서는 아예 안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뭐 단란주점을 만든다, 뭐 안마실소를 만든다, 될 리가 없습니다. 이해가셨죠? 2종 근생은 뭐예요? 주변에 자주 보이지만 어느 정도의 생활 위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노래연습장 이런 거. 이해가십니까? 다 2종 근생이 되어지겠죠. 따지고 보면 그런 것들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 등은 나와도 못 맞춥니다. 그래서 사실 나중에 예상 문제 과정 요번에 5, 6월 지나고 7, 8월 가서 나오면 이건 그때 얘기할 거예요. 잘 안 나와요. 이건 사실은. 36년 동안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나왔어.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니야. X 하지 말고 그냥 내쳐도. 나중에 할 거니까 7, 8월 달에. 지금은 나도. 그리고 요건 아셔야 돼.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령을 적용 배제하는 경우 등이 있어요. 시작.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령을 적용 배제한다. 이건 가끔 잘 나와. 요번에 평가서도 문제가 나왔고. 그럼 물어봅시다.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다. 밀집이 예상된다. 그럼 도시지역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용도가 높아서 다른 법령의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게 도로법의 접도구역이에요. 뭐라고요? 도로법의 접도구역. 봐봐. 도로 주변에 일정한 섹터를 정해가지고 건물, 주택 짓는 걸 막습니다. 이 접도구역이에요. 이유는 도로 구조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리고 주거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서로 안 맞다고 보는 거죠. 안 맞는다고. 그럼 접도구역을 정하는데 도시지역은 도로에 다 접해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예 접도구역은 도시지역에 있을 때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도시지역은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의 접도구역이 만약에 지정돼 있어도 접도구역 지정 관리 및 행위 제한은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 말 뜻 이해하죠? 물어볼게요. 도시지역에 도로법에 접도구역이 지정됐다. 그러면 접도구역에선 건물을 못 지니까 건축할 수 없다. X. 적용하지 아니한다. 왜? 도시지역은 땅값이 비싸고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물어봐요. 도시지역에도 농지가 있다? 그럼 도시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아야 한다? 아니다. 도시지역의 농지는 본원적인 농업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잘 봐. 하지만 녹지지역이면 아무리 도시여도 본원적인 농업이 가능하니까 증명을 받아야 되고 그 녹지지역이 도시계획설 사업에 필요하다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거라 그래도 증명은 안 받는다. 3단계로 이해하셔야 돼요. 한 번 더. 도시지역의 농지는 증명 안 받아. 다음 단계. 녹지지역이면 받아. 그래도 도시계획설사 필요하다면 안 받아. 3단계예요. 시작. 도시지역의 농지면 증명 안 받아. 하지만 녹지면 받아. 녹지여도 도시계획설사 필요하다면 안 받아. 3단계로 이해하세요. 그래야 안 헷갈려요. 됐죠? 그 정도. 그러면 내용에서 문제 좀 확인해 봅시다. 문제 봅니다. 그 내용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저번에 1번하고 아마 2번하고는 풀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3번부터 풀면 됩니다. 3번 42페이지. 42페이지 두 팔 좀 들고 목도 좀 돌리고 아이고야 죽겠다. 아 정민이가 커피도 다 사오고 맛있네.
나만 덥나? 아니 근데 오늘 저기 뭐야 수업하는 자꾸 내 팔을 봐요. 왜 부담스럽게. 팔이 좀 허전해가지고 좀 하고 왔더니 나 이런 것도 하는 남자예요. 아니, 나오는데 집사람이 반팔 입으니까 팔자 하고 가래. 허전하니까. 그래서 하고 왔는데 럭셔리하네. 봐봐. 옛날에 이게 금값 많이 안 올랐을 때 80만 원 줬나? 그때 80만 원 줬어. 300개라고 하대. 6돈인데 14K. 그것도 비싸더라고 요즘에 보니까. 나 부자예요. 골드맨이에요. 봐봐. 봅시다. 그럼 내용에서요. 용도 지역에 대한 설명 나옵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해서 옳은 거라고 나오고요. 35일 때 물어봤던 문제거든요. 봐요. 용도 지역은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리고 잘 봐봐. 용도 지역은 도시 기본 계획으로 결정해,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자꾸 얘기하듯이 기본 계획인지 관리 계획인지 제발 좀 보시라고. 뭐라고요? 기본인지 관리인지. 세 번째, 봐요. 주민은 상업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포인트는 뭐냐면 관리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한 입안 제한이잖아. 그럼 관리계획 입안 제한 불러봐.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한합니다. 그러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제한이 가능하긴 해. 기지산이니까. 우리 16페이지 왼쪽 밑에 있죠? 16페이지 그림책 왼쪽 밑에 기지산이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아, 맞긴 맞는데 거기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을 제한한다면 상업지역이 아니에요. 상업지역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제가 계획관리, 그 다음에 생산관리예요. 계획관리, 생산관리와 자연녹지.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본다면 난개발 가능성이 높은 동네가 아닌 개발은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내용에 대한 부분에 보존 목적도 있다. 그래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개발 목적도 있고 난개발 방지 목적도 있으니까 제조 활성화를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이 유보 용도가 아닌 완전 보존 용도에는 제한이 아예 안 돼요. 그리고 주거상업 공업은 논외입니다. 그렇죠? 공업이면 공업에 맞게 행위할 수 있는 거고요. 주거와 상업은 뭐다? 산업유통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관리계획 입안 제한은 모든 용도적이 가능한 게 아니라 어디? 계획관리, 생산관리와 자연녹지 지역 같은 유보용도적이 가능한 것이고 완전 보존 용도는 불가능해요. 난개발될까 봐. 그리고 주상공은 여기와 안 맞는 지역이고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상업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그냥 봐도 안 맞지 않아요? 어디 한번 또 서울 중구 명동 가가지고서 석유화 공장 만들어 볼까? 말이 돼 안 돼 그게. 이해가십니까? 앞뒤 안 맞잖아. 16페이지 그림책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 얘기한 바같이 봐봐요. 나 좀 봐봐. 이 그림책 있죠? 앞에 펴놨죠? 그리고 문제집 있죠? 펼쳐놓고 앞으로 당겨요. 그럼 다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문제 풀 때 덮지 말고 그림책을 문제 나올 때 위치를 보고 확인해야 돼요. 계속 그림책을. 덮지 말고 겹쳐놓지 말고 그래야지 보여요 이게. 계속 문제 풀 때마다 눈으로 확인. 그림책을 위해서 그래야지 위치가 고정되어져요. 아셨죠? 그 얘기. 그러면 네 번째 봐봐요. 바다인 공유 수면의 매립 목적이 매립 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이웃하대요. 그러면 특례 아니야 이거? 아닌 거지. 그러면 가장 큰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 관리 계획으로 매립지 용도 지역을 정해야지. 진짜 도시 관리 계획으로 매립지 용도 지역 정해야지. 어디 있어? 28페이지 왼쪽 밑에 있잖아. 28페이지 왼쪽 밑에. 눈으로 확인하면서 봐야 돼. 그래야지 효과가 훨씬 높아. 이해가셨죠? 따로 복습할 필요도 없어. 수업 시간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5번. 요것도 28 밑에 있죠. 관리지역이란 동네가 있는데 농지법상 농업진흥적 지정됐어. 그럼 뭘로? 그의 부름을 받아 농림지역으로 간주한다 이 얘기인 거야.
정답은 몇 번? 5번인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용도지역 나오면 이게 대표적인 유형인데 어떻게 뭐가 느껴져요? 아, 와이드하다. 앞에 도시관리 계획에는 같이 물어보는구나. 도시관리 계획 이반 결정에 대한 부분을 같이 물어보니까 와이드하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게 이 부분의 일반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왜게 4번도 괜찮아요. 근데 4번 문제는 좀 편집이 안 맞는데 지역, 지구, 구역을 다 물어본 거죠. 지역, 지구, 구역을 다 물어보려면 이걸 맨 뒤로 보냈어야 돼, 문제를. 그래야지 설명이 다 되지. 그렇죠? 어쨌건 일단 봅니다. 첫 번째 봐요. 좀 이따가 2교시 할 건데 용도지구 중에 복합용도지구라고 있잖아요. 복합용도지구. 그럼 복합용도지구는 뭐예요? 특정 썰의 입지를 완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완화하는 건데 뭐하죠? 아, 주공계 아닙니까? 주공계.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일개에 대한 주공계,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또 다 까먹었네. 이따 할 거야. 그렇죠?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정할 수 있는 거고, 상업지역은 이미 완화될 만큼 완화가 돼 있는 동네라 추가 완화를 위한 복합용도지구를 정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따가 용도지구 배울 때 30페이지 오른쪽 밑에 있을 거예요. 30페이지 오른쪽 밑에. 복합용도지구는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구에 정합니다. 그냥 복합용도지구는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주공계. 주공계 복합용도지구. 시작. 주공계 복합용도지구. 이게 완화 내용이기 때문에 복합용도지구는 상업지역에 대한 정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맥스거든요. 할 수 있는 것들이. 굳이 완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공계. 두 번째 봅시다. 마찬가지입니다. 30페이지 왼쪽 밑에 있는데 대도시의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 우려가 있다. 그러면 방제지구가 나와야지 왜 특정용도 제한지구야.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뭐예요? 주거기능, 청소년 같은 거 보호하려고 유해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거잖아. 30페이지 왼쪽 중간. 특정용도 제한지구. 이해가십니까? 방제지구는 밑에 뭐 하는 거다? 얘는 재해방지. 다르죠. 됐습니까? 그 정도. 세 번째, 용도지역 안에서는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제가 31페이지 왼쪽 밑에서 얘기할 거예요. 31페이지 왼쪽 밑에서. 용도지역 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지구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 말 기억나세요? 설악산에 가도 내 설악에 케이블카가 있더라. 산속에 웬 도시계획설이냐. 설악산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하지만 도시계획설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한을 받지 않는다. 31 왼쪽 맨 밑에 팁이 있을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됐죠? 그래서 용도지역에서는 지구에서는 도시계획설 제한받지 않고 네 번째,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키워드 뭐죠? 다르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 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매립지 용도지역을 정해야 됩니다. 어쨌든 같아 특례가 되는 거야. 다르다, 둘 이상 걸쳐있다, 이웃에 있다면 특례가 될 수 없고 도시관리 계획으로 매립지 용도지역 정해야지. 마찬가지 28페이지 왼쪽 밑에 있는 거지. 책을 펼쳐놔 정민아. 그래야 다 보여.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택지개발 촉진법이 뭐가 되어진다?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됐다. 28 왼쪽 위에 도시지역으로 결정것이 된 것으로 보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인 거죠. 정답은 아주 레귤러합니다. 그렇죠. 대부분들 용도지역 문제는 3번, 4번 유형이에요. 4번은 뭐다? 지역, 지구, 구역 한꺼번에 물어본 문제고. 이해가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무현제였고 5번입니다. 풀어봤고 6번 봅시다. 6번에 대한 부분은요. 너무 쉽죠.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 나올 때 가장 답으로 많이 초이스하는 게 2종 전용주거입니다. 2종 전용주거는 뭐가 됩니까? 공동주택이라는 거를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 이거는? 아파트를 질 수 있겠네. 나머지는 다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재밌는 게 계획관리지역은 어차피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니고는 안 돼요. 4층 넘는 모든 건물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솔직히 말하는데 공업지역은 준공업 이외에는 아파트가 안 돼요. 공업은 오로지 뭐다? 준공업만 아파트가 됩니다. 그렇죠? 고액기. 그리고 유통상업은 시끄러워서 안 되고요. 그리고 일종 일반은 4층 이하니까 아파트 질 수가 없어요. 가서 한 번 더. 공업지역 중에 아파트 가능한 게 어디? 준공업. 이해가셨습니까? 이종 전용은 아파트 되지만 일종 일반은 안 돼요. 다 못 외워도 좋아. 아파트만 기억해도 괜찮아. 알겠습니까? 고액기들 기억하시고. 7번. 이거 있잖아요. 주소를 남겨야 될 문제예요. 접시 보내게.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봐도 계획관리예요. 근데 이게 어설피 공부하면 왠지 모르게 계획관리는 도시 같은 거야. 느낌이. 그렇죠? 계획관리는 도시 외의 지역 중 가장 이용도가 높은 지역인 거고 대부분 답을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를 씁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뭣도 모르고 녹지는 맨날 도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추상, 공록, 도시지역 노래는 뭐 하려고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시면 8번은 풀어봤고 9번 좀 봅시다. 바로 이 문제예요. 국토계획법령상 용도지역이 세 분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면 일반 주거지역을 얘기하는구나. 뭐라고요?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면 일반 주거인데 4층 이하란 말이 보인단 말이야. 아, 4층 이하라면 일종 일반 주거구나.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야? 일종 일반 주거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걸 고르라는 얘기야. 이 말의 의미가. 이해가셨죠? 그럼 요지는 뭐가 되죠? 이종 근생은 안 되니까 정답은 1번인 거야. 일반 음식점이 대표적인 이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술 마시니까 일반 음식점은. 휴게 음식점은 300 미만이면 1종, 300 이상이면 2종인데 일반 음식점은 그냥 다 2종이에요. 술을 먹기 때문에. 이해가셨습니까? 그 얘기들. 그래서 됐는데 기숙사 공동주택이라 가능하고 고등학교 가능하죠. 일반 주거니까 단독주택 되고 양수장은 못 봤는데요. 양수장이 일종 근생이야. 양수장, 정수장 이런 거 일종 근생 가능하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맞추려면 꼭 143페이지에 일종 근생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꼭 이거 물어볼 땐 일종 근생을 집어넣어요. 중간중간에. 이해가셨습니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오른쪽 10번입니다. 용도 지역에 대한 설명이에요. 용도 지역 틀린 것은 첫 번째 봅시다. 1번 지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봐봐요. 1번 지문은 우리가 17페이지 그림책 오른쪽 밑에 봐봐요. 17페이지 그림책 오른쪽 밑에 좀 봐봐요. 그러면 협의심의 제외 경미사유가 보일 거예요. 기초조사, 의견청취, 협의심의 생략할 수 있는 17페이지 오른쪽 밑에 경미사항이라고 보일 거예요 아마. 거기 맨 마지막에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시작.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등 변경이면 당연히 의견청취 같은 거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의도 생략, 협심도 생략. 그냥 입안하여 그냥 결정할 수 있다. 기의도 생략, 협심도 생략인 거죠. 됐습니까? 도시적 축소. 두 번째 봅시다. 택지개발지구로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지정곳이 되었다가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가 되면 그 지역은 이전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대부분의 수험생 해제됐다, 환원됐다. 맞는데 뭘 놓친 거죠? 완료. 얘를 놓친 거야. 완료로 인한 경우라면 환원되지 않습니다. 시작. 완료로 인한 경우라고 한다면 환원될 리가 없죠. 그래서 완료자를 놓치면 이 문제는 틀리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 얘기들. 그다음 세 번째. 이건 뒤에 가서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4번. 용도 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적으로 나누어 정하려면 그것도 뭘로 해요? 관리 계획으로. 그리고 5번. 도시 지역이 세부 용도적으로 세분되지 않았다면 어디로 가죠? 보전 녹지 지역과 같은 전을 받죠. 도시 지역이 세분되지 않았다. 보전 녹지. 그리고 3번 질문은 뭐냐면 하나의 대지가 여러 개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는 건데 요거는 이따가
3교시 같이 얘기할게요. 지금 말하면 난잡해. 이따가 나중에 어디 36페이지, 페이지만 써놔. 그림책에 지금 찾지 말고 36페이지 있다가 3교시 얘기할 거야. 3교시. 여러분, 이따 얘기할 거야. 됐습니까? 그 정도. 그래서 우리가 지역 문제는 풀어봤고요. 넘어가면 용도 지구 좀 한 번 더 확인할게요. 두 팔 좀 들고 한 번 더 목도 좀 돌리고. 힘들죠? 좀만 참아요. 우리 이제 출소하는 날이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렇죠? 우리 깜빵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6, 7, 8, 9, 10이니까 한 5개월 정도 남았네요. 그렇죠? 그러면 5, 3, 15. 오늘이 15. 그럼 165일 남았다. 대충. 이해하십니까? 아마 거의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일 금방 옵니다. 좀 있으면 금방 100일 돼요. 그리고 88, 77, 66, 5, 44, 33, 22 이러면서 저는 줄어들어요. 가슴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때 공부가 돼 있으면 정말 즐겁고 안 돼 있으면 정말 짜증 지대로입니다. 그렇죠? 여름에 이제 수험생 모드로 있다가 대부분들이 이제 고통을 많이 호소합니다. 공부는 안 되지, 집에 가면 할 일은 널려 있지, 신랑은 짜증내지. 그러니까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배려를 많이 하고 살아야 돼. 공부는 내가 하는 거니까 조금만 참아요. 됐습니다. 그러면 용도 지구 좀 봐보기 몇 개만 볼게요. 용도 지구의 종류에 대한 부분부터 봐야 되겠죠? 봐요. 일단 제가 뭐라고 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용도 지역을 정했는데 용도 지역만으로 제한을 완성할 수 없다면 지역의 제한을 뭐하죠?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뭘 정해요? 용도 지구라는 걸 정하죠. 지역의 제한을 뭐하죠?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를 정해요. 그러니까 용도 지구는 지역에 대한 1차 옵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말 거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도 잘 나와요. 용도 지구는 지역의 제한을 강화할 뿐 완화할 수는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틀리죠. 강화하는 지구도 있고 완화하는 지구도 있는데 완화의 대표가 바로 뭐다? 이거예요. 취진복이에요. 용도지구는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취진복이 완화성질이거든요. 근데 그 취진복이 정말 문제가 잘 나와요. 대부분들 요즘에 용도지구 문제가 나온다면 대부분 완화 밸런스의 취진복이에요. 10번 나오면 8번은 취진복입니다. 항상 문제가 나오는 게. 그래서 용도지구는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 덧대는 것인데 용도지구는 완화하는 지구도 있어서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복합용도지구가 완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 이번 시험도 100% 한 문제는 나올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문제는 꼴랑 몇 개죠?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9개네? 그러면 9가지의 용도지구 가지고 전국의 모든 토지를 규제한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많이 부족하겠죠. 얼마나 다변화된 게 많은데 9개의 지구를 해결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9개만 법에 정해놨을까? 뭐라고요? 왜 용도지구를 법에 정해놓은 법정된 지구를 9개만 정해놨을까? 그 이유는 어느 지자체에 가도 먹어주는 지구. 한마디로 어느 지자체에 가도 필요한 지구인 거. 그거 9개만 정해놓은 거야, 법에. 그리고 서울시 니네 지자체에만 필요한 지구가 있니? 그러면 니네 지자체의 뭘로? 조례로. 조례로. 법정된 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줘. 시작. 법정된 지구의 외의 지구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요것도 2번 나왔었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서울시에 혹시 홍대 가봤어요? 나도 가봤어. 술 먹으러. 그렇죠? 그러면 뭐 그 할로윈데이 이런 데 가보면 참 재밌어요. 나름대로. 애들도 재밌고 막 변장도 하고 막 이태원처럼. 근데 가보면 거기가 문화지구예요. 서울시의 조례로 홍대 등이 문화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요. 서울 조례에 의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지자체에 필요한 지구는 조례로 지구를 창설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서울시는 뭐다?
홍대 쪽에 문화지구 같은 게 조례에 의한 지구인 겁니다. 안 적어도 돼요. 예를 든 거니까. 물어볼게요. 법으로 정해진 9개 용도지역 이외에 지구를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 X. 법정된 외의 지구를 조례로 정할 수도 있다. 이해가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 완화하는 지구는 신설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게 평가사 문제였었어요. 완화하는 지구는 신설하지 아니할 것.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서울시의 조례로 요즘에 서울시 선거판이 아주 뭐 부동산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장이 현재 시장이 다음 선거를 위해서 인기 얻으려고 뭐하죠? 부동산 정책을 핀다.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아파트 지구를 만드는 거야. 서울시 조례로. 나 뽑아달라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악용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완화하는 지구는 신설이 안 돼. 그러니까 법정된 거는 완화하는 것도 있고 강화하는 것도 있어. 법정된 거는. 하자보다 조례로 지구를 정할 때라고 한다면 완화하는 지구는 신설할 수 없다. 여러 가지 포퓰리즘으로 인기 얻기 위한, 평 얻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거는 완화하는 지구는 안 된다. 이해가십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잘 나오는 거 중 하나가 뭐가 됩니까? 바로 취락지구입니다. 완전 중요하고요. 이번 시험도 취락지구는 100% 물어볼 겁니다. 가장 베스트. 그러면 취락지구 종류부터. 원래 뭐였어요? 자집이었죠. 자연취락과 집단취락이었는데 지금은 뭐자? 포자, 집 이렇게 바뀌었다. 이따 오후에 문제 있을 거야. 포자, 집, 시작. 보호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근데 이 보호취락지구는 뭐냐면 봐요. 원래 자연취락이 녹관농자의 취락을 정비하는 거였잖아요. 집단취락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을 정비하는 거였고 이 두 가지밖에 없었거든 원래. 그러다가 자연취락에서 그냥 취락에 정비한 부분이 아니라 농촌의 주거환경 보호와 주거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녹관농자에 정하는 취락지구를 새로 만듭니다. 그게 보호취락이에요. 그러면 보호취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뭘 봐야 돼? 녹관농자의 취락을 농촌의 주거환경 보호와 주거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이 문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건 자연취락이야. 녹관농자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거라면 자연취락인 거고 녹관농자의 취락을 농촌의 주거환경 보호, 주거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나오면 보호취락지구인 거야. 잘 구분하셔야 돼. 그냥 취락 정비는 뭐라고요? 자연취락, 녹관농자의 농촌의 주거기능 보호 강화 등은 보호취락입니다. 구분하시고요. 그 얘기들. 그리고 밑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아까 봤던 거 주거 교육환경 보호, 청소년 보호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뭐하죠? 제한시키는 거. everybody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 시작.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 그게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럼 마지막 취재진. 시작. 취재진. 찐이야. 정말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그래서 뭐죠? 마치 개발지능지구야. 아우 쪽팔려. 그러면 개발지능지구에 대한 부분 오해하지 말게. 개발지능지구 종류 정말 잘 나와요. 이것도 완전 베스트인데 세 가지야 주로. 주거개발지능지구,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관광유형개발지능지구예요. 일단 개발지능지구는 취락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세분된 종류의 구분을 많이 물어봐요. 용도지구와 세분의 연결이다. 틀린 것은. 옳은 것은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 가지 봐요. 이렇게 해봐. 3하고 개발지능지구는 주거, 산업유통, 관광유형. 주산관이야. 주거, 산업유통, 관광유형, 주산관. 이 세 가지가 주요 용도예요. 이따 4교시에 개발지능지구 모르면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잘 이해해놔야 됩니다. 뭐라고요? 주산관, 주거, 산업유통, 관광유형. 주산관, 주거, 산업유통, 관광유형.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짬뽕하면 복합개발지능지구,
이 세 가지 외의 기능을 특정하면 특정개발진흥지구. 그러니까 둘 이상 짬뽕했냐, 세 가지를 그 외의 걸 특정했냐. 그게 복합개발진흥지구와 특정개발진흥지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취재진까지만 얘기했어요. 쉬었다 연결합니다. 세수하고 오세요. 무서워요.